오행이라는 것은 우주는 음양의 질서 속에서 존재하고 변화한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죠. 그제 그 음양의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이 오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목화토 금수의 5가지 기운을 이야기합니다. 기운을 크게 묶었을 때는 음양이지만은 작게 나누어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음양이 변화하는 것을 오행으로 전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극이라는 게 태극을 낳았다 그러고 태극은 음양으로 전개가 되고 음양의 운동이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우리가 실질적인 그런 것들이 오행으로 이렇게 펼쳐진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오행은 항상 아까 보름달처럼 단단해지면 이게 점점 초승달이 되고 초승달이 보름달이 되고 왔다 갔다 한다 했죠. 순환을 한다 했죠. 여기에서 우리가 목화의 기운은 화의 기운, 팽창하는 기운으로 봤을 때 목이 그 첫 번째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성향이라서 막 이렇게 앞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 기능이 참 많아요. 그 이제 수렴되어 있던 수의 수생목, 수의 그 이제 이렇게 수렴돼서 가만히 이렇게 수렴해서 내가 가지고 익히고 이렇게 땅속에서 차곡차곡 갖고 있던 게 어느 순간 목이라는 기운을 위로 툭 뚫고 나와요. 새싹이나 우리 봄에 보면은 어제는 몰랐는데 뭐가 땅에서 툭 뚫고 나왔어요. 이게 목입니다. 그래서 지지에 인목 묘목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추진력, 그러니까 한 개의 에너지로 위로 막 올라가려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 잘한다고 하는데 이게 목이라는 기운을 이야기합니다. 목의 힘으로 뚫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어린 나무가 돼서 막 사방팔방으로 가지가 막 뻗어지잖아, 그죠? 나무 가지를 뻗고 그 가지가 다시 막 가지를 뻗어서 무성하게 피어 있는 걸 화라고 하죠. 지금 계절이 여름인데 이런 계절들을 이야기하는 게 화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분열 과정이 이렇게 극에 막 달하게 되잖아, 그죠?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되면은 이 분열된 거에서 서서히 이제 통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름달처럼 다 빵빵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먹어서 빵빵해지면은 일단 내보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내보내기 전에 중성으로 중재해주는 게 토의 기운인데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우면은 환경 적응이 참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토의 기운 중재를 하는 걸 이야기해요, 조화롭게. 이게 토의 기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화토에서 이제 그, 어, 이제 첫 단계가, 수축하는 첫 단계가 금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금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렇게 막 흩어질 수 없는 화의 그 상태에서 있잖아, 그죠? 이거를 이렇게 갖다 모으는 걸 이야기하죠. 거두어서 수렴시키는 그런 과정이죠. 그 첫 단계인데, 화를 수렴시키는 기운을, 금이라는 게, 이 금이라는 게 나무의 진액을 다 이렇게 모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이제, 화가 금을 화급금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부가가치적인 돈을 많이 번다고 해요. 이 화가 금으로 가는 기운에서 중간에 토를 끼고 이렇게 부드럽게 갑니다. 이 금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속까지 단단해진 건 아니에요. 그냥 열매가 열렸다라는 거고 외부만 이렇게 굳어진 이렇게 금이잖아요. 그죠? 이게 처음에 열매 나오면은 바깥에 껍질이 그게 없죠. 근데 껍질이 단단해져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금의 기운은 그 속까지 단단해지게 응축시켜가지고 한 점으로 통일시키는 걸 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는 금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수축과 통일 운동이 보다 진행되어서 더 그 힘을 한 점의 씨앗으로까지 이제 응축시키는 걸 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켜서 다시 또 목의 힘으로 또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라는 것은 뭐라면은 목의 힘으로 뚫고 올라갈 때까지 힘을 비축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화, 토, 금수에서 수렴하고 가지는 건 수기가 많아요. 수가 더 큰데 그냥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금기들이 수보다 이제 더 이제 뭔가를 이렇게
사람들이 좀 덜 부드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수라는 거는 그 상태를 지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수가 되게 무섭다고 그러고 우리 뭐 그 이제 다른 것보다도 물의 피해 있잖아, 그죠? 물의 피해가 제일 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리를 해보면은 양음에서 중간에 토를 쥐고 양이라는 것은 목화를 갖고 있으며 목이라는 것은 생명을 뚫고 나오는 첫 기운을 이야기하고요. 화라는 것은 생명이 최대로 분열하는 기운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중성자 토로서 토는 분열을 통일로 전환하도록 매개하는 중성 기운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이제 음에서는 검수를 볼 수 있는데 검은 이제 생명을 수렴시키는 첫 번째 기운이고 또 그 수는 완전히 수렴된 기운을 이야기해요. 여기 저번에 어느 분이 왜 우주 변화 모습이 이제 그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목화 토금수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봄이 오면은 땅이 꽁꽁 얼어 있어요. 그죠? 이 꽁꽁한 땅에서 새싹이 뚫고 올라온다, 솟아 나오는 거. 이것을 생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미생물이든지 동식물이든지 어떤 그 인간에게까지 이렇게 이러면서 모두가 생을 해요. 생을 하게 되는데 생을 하면 나중에 수익이온 사가 되죠. 그죠? 인간으로 보면 처음 태어나서 소년까지를 목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모양이 나무와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서 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 목자를 써요. 그냥. 그래서 이제 자연 만물 중에서 잘 생하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나무라는 거라. 그래서 그냥 우리 뭐 어디 철학관 가시면은 나 나무예요, 나는 불이에요, 나는 금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그런 거 쇠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그런 성질이나 성향들이 제일 잘 담은 것들을 5개 모아놨다는 겁니다. 나무, 목, 이제 불은 화, 화의 성질, 또 토, 흙의 성질, 또 금이 쇠의 성질, 수, 물의 성질. 제일 자연 현상에서 제일 가깝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걸 이야기하지. 그게 목이 나무다, 화가 불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기운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름이 되면은 삭이 자라서 이렇게 막 뻗어 있는 무성해지면서 꽃 피우고 막 하잖아, 그죠? 그죠? 이런 것들은 청년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20대 이럴 때, 그죠? 그 목이라면은 공부하고 아기 때 또는 공부할 때 그리고 청년기 때 사람들이 굉장히 세상을 다 내가 짊어질 것 같고 막 이렇게 하죠, 그죠? 이게 청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중년 되신 분들 남자분들 여자분도 들어있지만 남자분들은 내 왕년에 잘 나갔으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내가 힘이 막 있어가지고 앞에 보이는 것 없이 막 열심히 뭔가를 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죠? 막 이 사람들하고 이제 그것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막 나무가 펼쳐져 가지고 아름드리가 된 것 듯한 그런 느낌으로 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름의 과정을 장자, 어른 장자라고 이야기해요. 장이라 그래요. 어른 장자. 그래서 이제 이 화라는 개념은 자기가 어른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보통 여름생들, 5월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하우스 이런 사람들은 꼭 무슨 어른처럼 이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조금. 아기 때는 더 아기 같지 않는 거고, 청년이면 청년 같은 거고, 나이 들면은 이제 좀 더 젊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목화라는 개념의 봄, 여름생들이 그러면 생각 한번 해봅시다. 어, 봄, 여름생들은 어릴 때랑 청년 때가 참 좋죠. 자기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년, 노년이 되면은 아직까지 어린아이 행동을 세상에 살기 때문에 맞춰주려고 하지만은 자기 성질이 어린아이나 청년의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좀 이제 긍정적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고 가을 겨울 행들은 나중에 중년 말년 되면은 자기의 그런 갖고 있는 그런 그 이제 기본 기운을 잘 사용하지만은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 같지 않은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죠? 요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태어나는 계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떻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성향을 잘 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 시기에 뭔가를 잘 하는 거죠. 그 시기에. 목에 봄에 태어난 사람이 중년, 말년이 되면은 겉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마음은 어린아이 같다고요.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이뻐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못해 보일 수도 있잖아. 그죠? 그거는 사주 구성상 틀린 거고 대운이 어떤지 세운이 어떤지 그에 따라서 틀린 거지만은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가을이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름 동안에 무성했던 잎들이 모두 이제 뭐 떨어지고 뭐 이제 낙엽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보통 예전에는 40, 40대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음, 이제 오래 사시니까 한 50까지도 보면 안 되겠나 싶은데 이게 이제 검은 걷어들이는 이제 그런 것들 이야기해요. 걷어들이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모아지는 거, 모으는 거 기능이 쇠가 어떤이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 뭐 금을 쇠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이제 밥통 같은 거, 밥솥 우리 전기밥솥 같은 거 있죠. 거기 보면은 불에 열기를 막 모아가지고 살하고 물을 막 데우잖아, 그죠? 근데 그거 하기에 최고 좋은 게 이제 금이라는 걸 이야기하죠. 단단한 거. 그래서 금은 이제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뭐 방파제처럼 이렇게 이런 방파제 같이 이렇게 모으는 거 있잖아, 그죠? 이렇게 방파제는 토에 가까운데 일단 뭐 그걸 모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겨울이라는 건 잎이 다 떨어지고 이제 음, 나무 이게 그 애기 아주 좋은 진액이 이제 뿌리로 되돌아간 다음에 이제 해를 준비하면서 땅 밑에서 이제 비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목화가 짧고 금수의 기운이 참 많죠. 원래 금수가 느리고 목화가 좀 빠르긴 빠른데 요새는 뭐 이제 100세 시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들 걱정이 한 60대면 정년인데 그 뒤에 살 시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뭐 60, 70까지 살고 우리 할아버지 시절에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주로 이제 검수의 그 사주를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미리 준비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낫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는 하는 통계를 그래 하긴 하는데 이제 그래 결국은 술을 참 잘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검수를 오래 사실 사람들은 그죠? 금수를 참 잘 써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금수라는 것도 목화가 없으면 금수가 만들어질 수 없거든요. 네.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수라는 거를 좋게 본다, 나쁘게 본다는 개념이 아니고 내 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이제 나중을 위해서 비축하는 걸 이야기해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이제 시골 할머니 집에 가면은 한겨울에 가면은 뭐 그 벽장이라 하죠. 조그만 벽장에 꽃감이고 뭐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고 뭐 김장하는 거 이런 거 모든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백세 시대가 되면서 이런 저장할 것들이 많아야 되는 거지. 목화는 일을 하는 거고요. 검수는 일을 그만큼 안 하는 걸 이야기해요. 특히 수는 휴식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어, 예전에는 목화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 때는 목화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일하고 좀 쉬려고 하니까 돌아가시더라는 걸 이야기하죠. 일찍 돌아가시니까. 요즘에는 100세니까 그냥 많이 일하고 그리고 그거 좀 이제 그거를 저장한 걸로 좀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뭐 직업선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그걸로 한 50년을 또 살아야 돼요. 최소한 40년을 그죠? 100세 그러면 40, 30년 살아야 되는데 그만큼 저장한 능력이나 수렴한 능력이 좋아야 된다는 뜻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여자는 이제 기본 음기이기 때문에 이제 화기가 있으면은 좀 좋다고 하는데 일단 기본이 조가 돼야 되는 게 맞기는 맞지만은 금수의 기운이 요즘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이렇게 치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있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너무 오래 사니까 또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즐겁게
남한테 이제 남한테 이제 치대지 않고 의지 안 하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건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수는 우주 운동의 본체이기도 하고 있잖아요.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바다로부터 생겨나는 것도 이제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 뭐 수기가 있어야지 연애를 만들잖아요. 인연을 하려면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운이 흘러가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흘러가다가 만나죠. 인생 살면서. 그러니까 이 자체가 흘러가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목의 기운으로 또 결합도 하고 있잖아. 그죠? 또 화의 기운으로 확 연애도 하는 거고요. 금의 기운으로 이제 그러면은 우리 같이 어떻게 해볼까? 결혼할래? 어떻게 할래? 또 해보는 거고, 결정도 지어보고, 또 수의 기운으로 이제 인생 살아가는 거를 이제 자기 거를 자기 챙기면서 이렇게 또 하는 거죠. 그죠? 그 오행의 성정이나 그 어디에 속해 있는지 배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냥 기운이 목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고요. 솟구치는 거, 화라는 거는 옆으로 확산되는 거고, 토라는 거는 중재하는 걸 이야기하죠. 이쪽 저쪽으로 전부 다. 어디로 갈지, 어느 곡선으로 갈지, 어느 길로 갈지를 이야기하고, 금이라는 거는 이제 통일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수는 수렴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계절로는 목은 봄, 화는 여름, 토는 간절기, 뭐 또 늦여름 이렇게 보는데, 금은 가을이고 수는 겨울이죠. 방위로 본다면은 목은 동쪽이고 화는 남쪽입니다. 그리고 토는 중앙을 이야기하고 금은 서쪽, 수는 북쪽을 이야기하고요. 천간으로 가벌과 지지, 인묘가 목이고요. 그래서 이제 갑을 갑을 안 하고 보통 갑목, 을목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외우실 때 한자 외우실 때 갑 이렇게 외우시지 마시고 입에서 붙이셔야 돼요. 갑목, 을목. 그래야 갑자 한번 보면 목이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리고 지지로 임목, 묘목. 화는 병화, 정화, 지지, 사화, 오화. 토는 무토, 기토, 지지로 진토, 술토, 축토, 미토. 지지는 12개이기 때문에 토가 2개 더 있습니다. 천간 10개고. 금은 경금, 신금이라 그러고, 또 지지로는 원숭이 신자, 신금, 유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수는 임수, 개수 그러고, 지지로는 해수, 자수라고 합니다. 외우실 때 분명히 뒤에 오행을 글씨를 붙여서 외우세요. 그래야지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이렇게 바로 보여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이것만 자꾸 이렇게 갑을병자만 외우면은 이게 어디에 배속되어 있는지를 빨리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색깔도 갑목, 을목, 인목, 묘목 같은 거, 파란색, 초록색, 새싹 같은 색이다. 병화, 정화, 사화, 오화 같은 경우에는 화기니까 빨간 태양 같은 거 적색이고 주황색 가까운 그런 거 있죠. 붉은 색깔. 토, 무토, 기토, 진축술미토 같은 경우에는 황색 계열이란 거지. 우리 뭐 흙도 황색이고 우리 똥색도 황색이라 그러고 있잖아. 노란색도 황색이 좀 속하긴 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이라는 거는 흰색을 이야기하는데 그레이색 같은 것도 금에 속합니다. 수라는 거는 이제 검정색, 바다 깊이가 굉장히 검정색. 그 수기가 많은 사람들이 그 속을 잘 모른다. 근데 특히 우리 보니까 임자일주나 이렇게 자월의 임자 이런 분들이 그런 업을 많이 하시더라고. 오래오래 약초 있잖아. 당 밑에 모르는 거를 딱 이렇게 느낌으로 하는 거 또는 뭐 이제 낚시 같은 거 있죠. 느낌으로 이런 저기 되게 빠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만하면 신기도 하는데 그건 뭐 아닌 것 같고. 우리 숫자로는 수리로는 38 목이라고 외우시고요. 27화, 50 토, 49 금, 16수 이렇게 외우세요. 맛으로 본다면은 사실 뭐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고 저번에 우리 그 어느 대전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던데 일단은 뭐 이제 그 이제 성정으로 본다면은 신맛 목, 쓴맛 화, 단맛 토, 매운맛 금, 짠맛 수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좀 화기가 이제 수기보다 이렇게 좀 더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덥고 막 이렇게 수기가 막 오르면은 화기가 오르면은 자꾸 짜고 매운 게 먹고 싶더라니까.
사람이 화가 막 생기면 있잖아요. 진짜 그냥 일상에서 화가 생기면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짜고 매운 거 이런 거 먹고 막 안에 있는 화를 밖으로 품잖아요. 내보내잖아요. 땀 흘려서 그죠? 그렇더라고요. 그 오장에는 간이 목이고 화는 심소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심장소장, 토는 비장위장이고 금은 이제 폐, 내장 이런 거고 수는 신장, 뭐 아래쪽에 방광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 성격적인 걸로는 목기는 그러니까 민목, 을목은 인지 정이 많다. 정도 너무 많으면 다정도 병인양 하야 하면서 옛날에 시조도 있죠. 정도 많으면 그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화도 예인데 예의도 너무 많아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적당하게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목은 정, 인정, 인, 예, 신, 의지라고 해서 목은 인이고 화는 예고 토는 신이고 신용 그리고 금은 의리 그리고 수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많다는 수가 좀 지혜가 많으니까 요즘 세상 살기 그래 수견이 좀 있으면 좋다라는 거고 의리라는 거는 의리에 살고 의리 죽도 시거리 근기들이 보통 뭐 좀 그런 남자분들이 들어 많죠. 근기가 많은 사람들이 목은 그래서 이제 곡직한 걸 이야기해요. 근데 곡직도 한데 간목은 그렇고 이제 뭐 을목도 곡직은 한데 약간 융통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곡직하다, 유독하다, 뭐 이제 바람이다 이래서 우리 인월 묘월엔 시집 장가도 잘 안 가죠. 바람풍 이래 것도 그런 걸 이야기하고 화는 이제 더위가 너무 많이 묻히는 거 염상이다 그러고 솔직하다. 하긴 솔직하죠. 아싸라다 하죠. 시원하다. 경상도 말로 그죠. 또 열기가 많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화라는 거는 확산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없잖아. 실질적으로. 그래서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화기가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것을 다루려고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원래 화수가 좀 그런데 토는 이제 중심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신용 중심, 뭐 얘가 가색, 뭐 이제 습하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금이 종역 따르는 거 있죠. 또 그리고 새롭게 변혁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고, 뭐 근하다. 수는 이제 윤하죠. 부드럽다 이제 그리고 인내도 이제 수가 많은 사람이 인내를 하는데 수 많아서 인내하는 이유는 나중을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 잘 못하는 사람은 화겠죠. 화기운들은 인내가 잘 별로 없어요. 뭐 치아뿌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에이 말지 뭐 치우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조금만 참으면은 가질 수 있는 것도 못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수 목화가 좀 그런 건 있는데 다 이게 좋고 나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성격들이 있다는 건데 사실은 목화 금수가 다 한 개씩은 다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있는데 이제 그렇게 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성격이 강해지는데 주로 월직계 많이 강해집니다. 이 중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게 다른 거는 그냥 이건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방금 이야기 드린 거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걸 생각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건강적인 부분으로 본다면은 요건 조금 아셔야 된다. 이게 간이라는 거는 목에 속하는데 이 질병에 저항하는 기능이잖아요. 간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혈액을 저장하고 혈류량을 조절을 한다고 하는 게 간인데 목이 있는 사람이 근육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목이 약한 사람이 근육이 필요하니까 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이제 눈도 같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목기 약한 사람이 목 작고 화 많고 이러면은 빨리 눈도 막 잘 가고 해요. 그냥 눈이 쉽게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목화 많은 사람들은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 다 같이 봐도 굉장히 필요하게 느낀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는 화기가 좀 많고 목이 약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인체에 대해서는 목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간은 그래서 피곤하거나 이러면은 간부터가 문제가 생기죠. 이거는 목이 다치거나 목이 약할 때 내가 그런 성향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화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화는 심장인데 화기가 굉장히 많다는 거는 이제 수기가 반대 기운이 약하다는 걸 이야기해요. 금수가 약해요. 화극금토하고 수도 약한데 약하다는 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신장이 나빠질 수도 있고 화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화를 이제 삭혀야 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야지 이제 중용이 되는데 화가 굉장히 많아지면은 이제
뭐 이제 일체의 그 정신적인 거, 의식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기가 이제 만약에 화가 강해지면은 수의 기운 금기가 문제가 되는 건데 화가 이제 약해지면 약할 수 없다는 거는 약할 수 없다면 이제 안색이 좀 창백하다라든가 뭐 이제 그런 것들 이야기 혀에도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고 토는 비장인데 비장 뭐 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뭐 복통, 헛배 부르고 설사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 그죠? 토가 있는데 먹기가 되게 많으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먹다가 자꾸 조금만 신경 써도 있잖아, 그죠? 뭐 소화불량이고 막 이렇거든요. 토는 보통 뭐 장을 이야기하는데 그 토가 약해지면은 비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고 소화 불량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는 거고 또 금이 약해지면은 그 말이에요. 아까 화가 많다는 거는 금이 약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부분이 병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죠. 금이 약해지면은 이제 뭐 혀를 다스리는 그 심장을 도와서 이제 그 폐가 막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순환 조절을 해야 되는데 금이 약해지면 뭐 당연히 폐장이 좋지 못하니까 식기 필요하고 체력이 떨어지는 거죠. 뭐 식은땀 잘 흘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오롯 이게 약하다 안 약하다를 어떻게 보시냐면은 내 사주 속에 뭐가 강하면은 강한 거 반대는 약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부분에 내가 항상 문제를 잘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또 신장이라는 건 이제 왜 우리 뭐 생산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서 정자의 생성이나 이런 건데 수가 약한 사람들이 그런 거 있습니다. 이게 수가 약하다고 그거하고는 틀려요. 수 약한 거하고 뭐 이제 남성 기능 이런 거하고는 뭐 좋아하는 거랑 강한 거랑 뭐 그런 건 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그거하고 다 다른 겁니다. 그냥 이제 신장 기능이 약해서 정작 뭐 기능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시합 만들어내는 그런 게 조금 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신장은 이제 거의 뭐 귀하고 연결돼 있어서 신장이 나쁜 사람들은 이렇게 귀를 자꾸 만져줘야 되는데 화기 많으면 신장도 나쁘거든. 목화 많으면 그런 사람들은 귀 만지면 귀가 되게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만져주라고 이야기도 하고 비뇨기나 생식기 뭐 이쪽으로 뭐 좋진 않죠. 그러니까 뭐 나이 들면 요실금 이런 거 그리고 또 신장 나쁘면 부종도 많이 생기고 심장이 나빠도 부종이 생겨요. 신장이 나쁠 때는 병원에 가보니까 신장이 나쁠 때는 밑에가 잘 붓고요. 하체로 또 뭐 심장이 문제가 있으니까 얼굴이나 이런 게 잘 붓는다 하더라고요. 요 방금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써서 한번 이제 그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내 사주에 어떤 게 맞냐, 어떤 게 약하냐 이런 거를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싶어요. 이게.